계속 마시라고 권유하고 안 마시면 안 마신다고 꼽주는 거예요. 술 좋아하고 잘 마시는 분들, 그리고 잘 못 마시는데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는 술을 자주 마셨는데요. 주에 한 두세 번 정도? 그런데 안 마신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생겼고요. 간 수치가 좀 높아졌어요. 그리고 불안정한 삶을 헤쳐나가려면 시간부터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괜히 술 마시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잡아놓은 약속이 하나가 있어서 갔습니다. 술이 싫어진 거지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니까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얘기를 나누는 건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저의 행복이기도 하고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술자리를 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일 중요한 행사도 있고 몸도 좋지 않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가 좀 어렵다. 그 친구들도 워낙 저하고 친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저를 잘 알아요. 제가 술도 잘 못 마시고 조절도 잘 못하고 마시면 실수도 잦고 숙취도 심하다는 것을요. 그래도 친구니까 이제 편하게 권하는 거죠. 야, 그럼 딱 한 잔만 마셔봐. 그런데 술을 오늘은 진짜 마시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저에게는 이게 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정을 살짝 구겼어요. 정말 마시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조금 서운했나 봐요. 하는 말이 술자리에서 술을 조절하는 법을 익혀야지. 지금 나이까지 그걸 조절도 못하고 안 마시겠다고 하면 그거는 등신 아니냐. 자, 저는 그 친구를 정말 좋아해요. 저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말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저도 인정합니다. 술 앞에서 저는 의지박약이고 늘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럴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지박약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단편적으로 저는 근 4년 동안 일주일에 4번씩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했어요. 집에서. 4번을 못한 주는 4년 동안 2번에서 3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획 세운 건 곧잘 하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늘 술 앞에서는 실패하느냐? 일단 소주 한 3잔 정도 마시면 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텐션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흥이 올라와요. 그리고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면 감정이 이렇게 북받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또 마셔야지. 그리고 또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고 마시면 기억을 잃을 때까지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막 3-4번씩 개워내고 그러니까 몸도 상하는 거죠. 그래서 술에 대한 제 솔루션은 당분간은 정말 마시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몸도 좋지 않고 지금은 더 열심히 살아야 할 때니까 그러면서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금주를 결심하게 된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좀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럼 너는 왜 다이어트 못하냐? 그 친구가 좀 덩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싸붙였죠. 야, 그럼 넌 왜 다이어트 못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별개 문제다. 다이어트는 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치, 피해를 주진 않지. 하지만 의지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서만 얘기를 했을 때 너는 왜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못하냐? 네가 다이어트를 못하면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고, 내가 술을 조절하는 게 어려우면 그 술을 조절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친구지, 그렇게 윽박지를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더 얘기해보자면요,
저는 술은 처음부터 각자 마시고 싶은 만큼만 조절해서 마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각자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량도 다르죠. 그날 컨디션도 다르죠. 좋아하는 술도 다르지. 그 자리에 대한 마인드도 다르죠. 다음날 무슨 일정이 있는지도 싹 다 다르죠. 심지어 가지고 있는 텐션도 다 다릅니다. 이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술자리를 가질 때는 하나로 합쳐서 목적을 이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회식 자리. 그간에 쌓인 것들을 술의 기운을 다 빌려가지고 조금씩 풀고 더 건설적인 팀 단합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술은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시겠지만 속마음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석은 다르죠. 원래부터 친했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즐겁게 놀면 되는 자리인데 안 마시고 못 마시는 사람에게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술을 마셔보라고 얘기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술이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가잖아요. 내가 안 마시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데 모두의 분위기를 망칠까봐 걱정을 하고 친구 기분이 나빠질까를 우려하고 그러다 보면 왜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나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고 친구들 얼굴은 보고 싶은데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30분만 있다가 나와야겠다. 그 생각도 사실 안타깝죠. 술을 못 마시고 마시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제 스스로 술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게 만약에 결과값이라면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한 나는 금주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럼 포기하는 게 생기겠죠. 좋아하는 모임 자리를 가고는 싶지만 가기 두려울 거고 좋아하는 선배들을 만나고 싶지만 술을 마셔야만 할까봐 걱정이 될 거고 비즈니스 상의 목적으로 만나야 하는 분이 있지만 또 불안하고 그래서 저는 이 독백을 통해서 정리한 게 있다면요. 모임을 가게 되면 얘기할 거예요. 술 당분간 마시기 어렵게 되었다고. 권유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안 해주길 바란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이해해준다면 그건 제가 친구들에게 또 신세를 지는 거니까요. 그 이해해 준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이 기간을 잘 생각을 많이 해서 잘 저를 훈련해서 적당한 음주가 가능한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바뀌고 싶습니다. 오늘 술에 대한 제 얘기가 조금이나마 공감이 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여러분이 조금 더 공감 갈 수 있는 저의 이야기로 독백을 해보겠습니다. 안녕.